자, 해수의 성질 배우는데 이 해수의 성질은 크게 염분하고 수온을 배울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무엇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냐면 해수 밀도에 영향을 주거든. 자, 그래서 염분 수온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우는 내용이 해수의 밀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바로 염분부터 한번 배워봅시다. 자, 거기에서 이제 염분. 자, 첫 번째 염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해수 1kg 중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불러요. 자, 이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이 염분이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자,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자, PSU라고 해서 이거는 실용 염분 단위라고 쓸 수 있어요. 염분 단위라고 읽어. 근데 이 단위와 똑같은 게 뭐냐면 퍼밀이라고 해서 퍼밀 이건 천분율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100g 중 얼마냐 이런 거고 천분율은 1000g 중에 얼마냐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네. 그래서 해수 1kg이 1000g이잖아. 그래서 단위는 요걸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해수 속에 있는 물질들은 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염분이라고 할 때 염류의 종류를 한번 보자. 즉, 해수 속에 녹아있는 염류 중에는 자, 염화나트륨. 이게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산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게 염류들이야. 자, 근데 염화나트륨은 짠맛을 나타내고 소금이죠. 염화마그네슘은 쓴맛을 나타내. 자, 이거는 염류이고요. 원소로 따지면은 제일 많은 원소가 염소,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 황,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있지 이거를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Cl하고 S는 왜 바닷물 속에 Cl하고 S가 많아졌느냐? 옛날에는 이게 시험 문제도 수능에서 나오기도 했었거든. 자, 근데 네. 요즘에는 그 아주 세부적으로는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자. 이거는 지구 생성 초기에 해저 화산 활동으로 공급이 돼요. 이렇게 돼서 물속에 녹아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NA나 MG 같은 경우에는 지각의 성분이에요. 지각을 이루는 성분이 자 물에 녹아서 바다로 유입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닷물 속에는 이런 것들이 녹아 있어.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기 중에 성분이 직접 녹아들기도 하죠. 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직접 녹아드는 거에는 O2하고 CO2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직접 녹아든 물질들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염분에서는 다음 같은 법칙이 있어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염분은 다를 수 있어요. 자, 염분은 다르더라도 그 염분을 이루는 염류의 비는 거의 일정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것 때문이에요. 전 세계 바닷물은 끊임없이 순환을 하지. 네. 그것 때문이야. 해수는 순환을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염분은 다르지만 그 염분의 성분을 이루는 비율이 비슷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A, B, C, D에서 서로 다른 바닷물 1kg을 퍼왔어. 각각 다른 곳에서 1kg의 바닷물을 퍼온 다음에 그걸 모두 증발시켜요. 그래서 남는 고체가 염분이 되는 거야. 염분이 얘는 25%밀, 얘는 30이라고 해보고, 얘는 35, 얘는 40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가라고 하는 염류가 자 얘가 네모가 쳐 있어.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얘는 20g이 얻어졌대요. 자 그러면 A, B, C에서는 얼마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A에서 얼마 얻을 수 있겠니? 그, 한 15g? 대략 15g?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비율이 일정하다 그랬는데. 자 여기 봐봐. 여기 40 중에 20이면 몇 퍼센트야? 그, 50%. 그래 50% 절반이잖아. 네. 그러면 얘도 12.5g을 얻을 수 있다는 네. 뜻이에요. 얘는 15g, 얘가 17.5g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비율이 일정한 거지. 알겠니? 네. 자, 나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자, 여기에 얘네들이 다 네모가 쳐 있다고 해봐. 자, 여기도 네모 쳐 있는데 이거 이제 금방 알 수 있잖아. C에서 보니까 전체 35 중에 3.5면 10%야. 10분의 1. 네. 그러면 얘는 2.5g이 있을 거고 얘는 3g이 있고 얘는 4g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또 여기에서 있지. 육지, 육상의 호수들이 있을 수 있어. 자, 호수들 중에 바다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호수가 된 경우들도 있거든. 네. 그런 거에는 그러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느냐? 성립할까? 음, 될 것 성립하지 않아요. 같아요. 왜 성립하지 않느냐면 얘네는 순환할 수 있어 없어? 순환을 할 수 없죠. 그래 육지는 순환할 수 없잖아. 그치? 네. 그래서 순환할 수 없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순환을 해야 일정하게 성립하는 법칙이야. 알겠지? 네. 자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자 염분의 결정 요인이에요. 염분의 결정 요인. 자, 염분의 결정 요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수량과 증발량이야. 자, 강수량과 증발량이 염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랬을 때 잘 보자. 자, 첫 번째.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훨씬 커. 그러면 이곳은 염분이 높을까 낮을까? 염분이 낮아. 그렇지, 낮지. 왜냐면 비는 많이 와. 증발은 안 돼. 그러면 염분이 낮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걸 반대로 이제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더 증발이 잘 된다. 그러면 더 짜질 거 아니야. 네. 염분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비교하자. 우리나라. 이거는 굉장히 잘 나와. 자, 우리나라는 2월과 8월. 자, 우리나라 근의 염분은 2월이 언제냐면 겨울이거든. 그리고 8월은 여름이에요. 자, 우리나라 근의 염분은 2월과 8월 중 언제가 높겠니? 네가 생각해봐, 윤서가. 그 염분은 그 겨울이 겨울이 어, 더 높아? 네. 왜? 그 아, 아닌 맞아, 그 여름 이거? 네가 어, 알고 있는 거 얘기해봐. 괜찮아. 아니요. 자, 우리나라 여름에 장마철이 있죠? 네. 장마철에 오는 비가 1년 동안 내릴 비의 절반이 와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증발도 잘 되지만 비가 그만큼 많이 와. 우리나라는 여름 강수란 얘기야. 여름에 강수량이 커요. 강수량이 많다. 여름 강수기 때문이야. 알겠지? 장마철이 여름에 있다는 얘기야. 네. 자, 이게 바로 강수량과 증발량을 따지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자, 육지의 물이 그거를 담수라고도 불러. 요거 하기 전에 우선 또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프 한번 살펴보자. 자, 그래프를 보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여기가 적도야. 그리고 여기가 북극이에요. 여기는 남극이라고 해요. 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여기가 플러스 30, 여기가 마이너스 30. 근데 자, 이런 그래프로 나타나는 게 이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그래프야. 자, 이 그래프를 잘 봐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크다는 말은 뭐가 크다는 얘기니? 그 마이너스 감수량 증발량에서 감수량 강수량을 뺀 게 커. 네. 그러면 증발량이 크다는 그럼 얘기잖아. 그럼 염분이 그 많다.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 뜻이 잘 봐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그래프를 봤더니 저와 같이 나타났어. 그런데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크다는 말은 증발량이 큰 거고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작다는 얘기는 강수량이 크다는 얘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염분의 그래프를 보잖아. 그러면 대체로 이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 이게 염분에 대한 그래프거든. 그러니까 염분은 대체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과 일치하죠.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강수량과 증발량으로 따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담수. 담수가 뭐냐면 육수예요, 육수. 또는 하천수라고 부르거든. 담수의 유입 여부야. 자, 담수의 유입 여부, 하천수, 강물의 유입 여부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보자. 자, 하천수에 유입이 되는, 하천수 유입되는 곳은 염분이 어떨까요? 그 염분이 낮다. 그렇지. 유입되는 곳은
강물은 염분이 없으니까 염분이 낮겠지.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근해와 대양의 중심 중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근해에서 대양 중심으로 갈수록 자, 대양 중심이라는 건 이런 거야. 태평양 가운데, 대서양 가운데 이런 쪽이야. 중심으로 갈수록 염분은 어떻게 되겠니? 염분이 높다? 높아지죠. 왜냐하면 근해라고 하는 거는 육지하고 바다가 만나는 게 근해거든. 네.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은 강물이 계속 들어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자, 우리나라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 동해와 서해 중에 1년 내내 어디가 더 높을까? 그, 동해? 동해가 더 높은 이유가 그, 강, 자, 우리나라 큰 강이 주로 어디로 흘러요? 서해로 동, 흐르잖아.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서부 동저형의 지형에 이렇게 돼 있어, 지형이. 그러면 비가 오면은 대부분이 서쪽으로 비가 흐르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 큰 강들은 서쪽으로 흘러.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해 염분이 사철 서해보다 더 높다. 이렇게 알아두면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빙하가 녹느냐, 이거를 빙하의 해빙, 또는 해수가 어느냐, 해수의 결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빙하가 해빙될 때, 빙하의 해빙 시, 빙하가 녹을 때, 염분이 어떻게 되니? 염분이 낮아진, 낮아져요. 그 다음에 해수의 결빙 시, 반대로 염분이 높아져요. 알겠니? 네. 네, 이게 바로 염분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럼 염분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지울 거예요. 이거 지워도 될까? 잠시만요. 어, 네, 됐어요. 네, 요거 지우고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용존기체를 배울 거예요. 용존기체. 용존기체는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 요거를 용존기체라고 하거든. 자, 그런데 자, 여기는 용존산소 양이고요. 이건 수심이고 여기는 용존 이산화탄소 양이에요. 자, 근데 용존 산소는 어떻게 돼 있냐면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게 5야, 5. 그런데 용존 이산화탄소는 자, 44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요 끝에가 52 이렇게 돼 있어. 그 숫자를 잘 봐야 돼.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는 용존 산소량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는 어려운 거 없어. 이 세 가지 이유만 알면 돼. 첫 번째, 일정한 거. 두 번째, 감소하는 경우. 세 번째는 오히려 증가하죠. 네. 깊어질수록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용존 이산화탄소는, 자, 요런 그래프가 돼. 자, 그랬을 때, 자, 요건 용존 산소. 그 다음에 요게 용존 이산화탄소. 용존 CO2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여기서도, 자, 용존 이산화탄소에서도 1번, 그 다음에 요게 2번, 요 그래프만 해석하면은 끝나. 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용존산소 먼저 보자. 용존산소. 자, 첫 번째. 자, 표층에서 가장 많은 이유. 자, 표층에서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라고 묻잖아. 왜 가장 많을까? 표층의 산소가. 그, 플랑크톤, 식물성 맞아요. 플랑크톤.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 광합성 생물에 의한, 자, 광합성으로 공급된 산소예요. 맞아. 그 다음에 또 있어. 한 가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 그, 공기하고 네. 접촉해 있지. 네. 대기 중에 산소가 접촉돼 있으니까 대기 중 산소가 직접 녹아들기도 해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깊어질수록 감소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 자, 깊어질수록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 그, 수중 생물이 별로 그 호흡 활동이 없어서, 맞아요. 자, 수중생물의 호흡 활동에 의해 호흡으로 소모가 되고, 그치? 네. 물고기들 쉽게 숨쉬어야 돼. 그때 산소를 소모해. 그 다음에, 자, 또, 사체 등을 분해할 때 산소가 소모가 돼요. 물론 광합성도 줄어들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런데 세 번째,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하다. 세 번째. 자, 깊어질수록 증가하죠? 네. 이거 왜 증가할까? 이거 이유 꼭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선생님이 또 한번 물어볼 거야. 이거 왜 그러냐면 양극에서 있지? 양극 표층에서 산소를 녹인 해수가 침강을 해요. 가라앉아. 침강하며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이에요. 알겠니? 네. 이게 용존 기체 산소 존재 이유예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네. 자, 용존 이산화탄소. 용존 이산화탄소에서도 용존 이산화탄소. 자, 용존 이산화탄소는 이제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CO2가 물에 녹은
CO3-나 HCO3-의 이온 상태로 존재해요. 그냥 CO2로 존재하지 않고 CO2가 물에 녹으면서 CO3 탄산이온 CO3-나 HCO3- 탄산 수소 이온의 이온 상태로 존재해. 자, 1번 보자. 표층에서 제일 높은 이유가 뭘까? 그 생물의 그 광합성의 그 이산화탄소가 맞아요. 좀 표층에서 가장 적은 이유. 자, 표층에서 가장 적은 이유는 자, 광합성에 의해 소모가 돼요. 자, 광합성 때 소모되기 때문에 그 양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깊어질수록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수온이 낮고 수압이 높아서 그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증가. 맞아요. 그건 이산화탄소의 용해도와 관계되는 거야. 그리고 수온이 낮고 수압이 높아요. 압력이 높아. 네, 그래서 CO2의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용전기체는 이렇게 이유만 알면 된다. 그 표층에서 가장 많은 이유, 가장 적은 이유, 깊어질수록 증가하는 이유, 감소하는 이유 이런 것들. 네, 네, 이게 바로 용전기체 끝난 거예요. 그럼 별거 아니네. 자, 그러면 해수의 표층 수온을 배울 거예요. 해수의 수온. 자, 해수 수온을 배울 거야. 자, 첫 번째 이제 해수 표층 수온의 결정 요인이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바닷물의 가장 표면에 있는 물의 온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은 온도가 높겠지. 적게 네, 받으면 온도가 낮을 테고. 네, 그 다음에 위도. 자, 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위도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우면은 해수가 차갑지. 네, 적도 쪽은 따뜻해요. 이게 위도야. 그 다음에 계절 등이 있죠. 계절 등등이 있어요. 이게 해수 표층 수온을 결정하는 요소가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표층 수온의 특징을 보면은 자, 거기 잘 써 있어요. 자, 첫 번째 0도씨부터 해서 자, 30도 정도로 분포가 돼 있거든. 네, 요렇게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다. 자,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다? 위도가 높을수록,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적도인데, 이것과 나란하게 위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차가워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대체로야, 대체로. 자, 그래서 세 번째.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 근데, 자, 해류가 영향을 줄 때는 해류 영향에 의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용승이 일어나는 곳은
일어나는 곳은 역시 다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해수 수온의 열적도는 북반구 약 5도로 치우쳐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온의 열적도라고 하는 거는 수온이 가장 높은 위도가 어디냐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이해됐니? 네, 수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해수의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는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는 배양의 중심이 작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우리 이런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요게 적도야. 0도. 자, 거기 적도에서 북반구로 쭉 올라가면 북극이고, 그 다음에 남반구로 내려가면은 남극이 되죠. 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5도. 요걸 5라고 하고, 여기 북반구 90, 여기가 남반구 90이라 할 때, 수온은 요렇게 요 5도에서 가장 높다는 얘기야. 이게 수온이라는 얘기야. 요 그래프를 거기다 하나 그려놔 보자. 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요게 거기에 이제 수온에 대한 표층 수온의 특징을 그냥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세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래프가 나오는데 중위도 해수 수온의 연직 분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여기는 수심, 여기는 수온인데, 자, 여기서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자, 그럴 때 요거를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수온약층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심해층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혼합층은 자, 말 그대로야, 말 그대로. 말에서 혼합층이라고 했잖아. 그치? 네, 혼합에 의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누구의 혼합이니? 그, 바람의 혼합작용이에요. 아, 자,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생기니까, 자, 그러면은, 윤서야, 바람이 셀수록 어떻다 그럴 수 있니? 바람이 셀수록. 바람이 셀수록 혼합층이 셀수록 혼합층이 더 깊다. 두껍다. 이해됐어요? 네, 이게 혼합층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수온약층. 자, 수온약층을 잘 봐봐. 위에는 뜨거운 물이고 밑에가 찬물이지. 네, 매우 안정한 층이야. 자, 우리 공기에서도 그렇잖아. 찬 공기가 어떻게 되려고 한다 그랬어요. 찬 공기가 그 아래로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가 그렇지. 위로. 찬 공기가 아래에 있으려고 하고 더운 공기가 위에 있으려고 하듯이 찬물하고 더운 물 중에
찬물의 밀도가 크니까 찬물이 밑에 있고 더물이 위에 있는 게 굉장히 안정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연직 운동이 활발할까요? 연직 운동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연직 운동이라는 건 상하 운동이야, 상하. 거의 없죠. 알겠니? 네. 상하 운동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얘 역할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혼합층과 심해층 간에 물질하고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라고 불러요. 차단한다. 그 다음에 심해층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안 들어와. 그러니까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이게 바로 심해층의 특징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를 또 배워보냐면 그 밑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어? 위도별 수온 연직분표 이렇게 나왔잖아. 네. 위도별 수온 연직분포는 또 어떠냐? 자, 위도별 수온 연직분포는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역시 수심 수온일 때 자, 이렇게 A, B, C로 나와 있어요. 자, A는 어디냐면 저위도예요. 자, 저위도는 보니까 수온이 굉장히 높네. 바람이 약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 왜 바람이 약하다는 걸 알 수 있는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돼? 그 수심. 혼합층의 두께. A를 보면 혼합층이 두께가 얇죠? B보다. 네. 그러니까 A는 바람이 약하구나. B는 그러면 어디냐면 중위도가 돼요. 중위도에서 바람이 되게 세네. 수온은 비교적 높아요. 가장 높은 건 아니지만 비교적 높고 바람이 강하다. 이걸 알 수 있네. 그 다음에 C는 고위도죠. 고위도는 자 수온이 표층수온이 낮고요. 층산구조가 없어요. 그치? 나타나지 않아. 이게 바로 고위도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수 수온에서도 다섯 번째. 자, 위도별 해수 층상구조. 자, 위도별 해수의 층상구조를 보면 자, 여기가 덕도인데 자, 0도,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 여기가 플러스 30, 마이너스 30이라 할 때, 자, 요게 혼합층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수온약층. 그 다음에 요 아래 전체가 심해층이거든. 여기 봐봐. 자, 30도에서 혼합층이 제일 두껍구나. 여기에서 바람이 가장 세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네. 고위도 봐봐. 여기 고위도. 위도가 높은 데서는 층산 구조가 없으니까 바로 심해층하고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자, 용존 산소량이 깊어질수록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양극적의 표층에서
산소를 풍부하게 녹인 물이 가라앉으면서 공급했다 그랬죠. 네, 여기 봐봐. 여기 표층에 있는 물들이 심해로 그냥 내려올 수 있잖아. 네, 그러면서 산소를 공급한 거예요. 이게 위도별 해수의 침상 구조예요. 됐니? 네, 네, 그러면은 해수의 수온도 끝났어요. 해수의 밀도를 배울 거예요. 됐니? 네, 자,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자, 해수의 밀도. 자, 해수의 밀도는 대략 얼마 정도였냐면 1.022부터 해서 1.027 정도까지 존재하거든.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로 존재하는데, 자, 해수의 밀도는, 자, 결정 요인은, 자, 첫 번째, 자, 수온이 낮을수록 높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염분이 높을수록 높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압이 높을수록 밀도가 높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해수 수온은 자 가장 밀접해요. 밀도. 가장 밀도와 밀접하다. 알겠지? 네, 물론 염분도 밀도에 영향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온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받더라 이런 얘기예요. 됐니?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자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자. 자, 아까 우리 수온을 어떻게 그렸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이 적도라고 하고 수온은 플러스 5도 부근에서 가장 높다 그랬니? 네, 이게 자, 지금 선생님은 왼쪽이 북극이고 오른쪽이 남극이에요. 그래프 혼동하면 안 돼. 자, 수온은 대체로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맞지? 네, 이게 수온이었어. 자, 근데 자, 수온과 그 다음에 밀도는 대체로 무슨 분포라 그랬니? 자, 여기 봐. 수온이 낮을수록 높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수온과 대체로 반대 분포가 나와야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 그치? 네, 근데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 이렇게 나와. 자, 북반구에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요. 이게 밀도야. 근데 여기에서 유난히, 여기 봐봐, 여기. 여기는 수온도 낮아지는데 밀도가 증가하지 않고, 밀도도 오히려 감소하지. 네,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 북극 쪽에서는 빙하가 녹아 바다로 유입이 돼요. 그래서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나타나. 이해됐니? 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수온에 대한 그래프를 수심에 따라 그릴 때 수심과 수온은 자 요거는 그래프 수온이라 하지 말고 자 수온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니? 이게 수온이었니? 네, 그러면 밀도는 수온과 반대 그래프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나겠다. 네,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밀도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여기서 열연분도라는 걸 한번 배워보자. 열연분도. 이거를 TS도라고 불러요. TS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도와 염분에 따른 밀도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위로 갈수록 수온이 증가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커져요. 근데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게 자, 이게 등밀도선이라고 불러. 등밀도선.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등밀도선은 수온이 위로 갈수록 높아지니까 자, 밀도는 요렇게 갈수록 1번, 2번. 자, 1번은 뭐니? 염, 염분이 커짐으로 밀도가 증가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온이 낮아짐으로 밀도가 증가하는 거겠지? 네, 그래. 근데 우리 자 A 해수와 B 해수를 자 보자. A 해수와 B 해수를 같은 양 혼합하면 밀도는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아야 될 것 같지? 네, 변한다는 걸 꼭 알아도. 자, 등밀도선의 두 점을 혼합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네,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따져봐. 자, 이 염분의 가운데는 여기 정도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수온의 가운데는 어디 정도가 되니? 이 정도가 되지. 네. 그러니까 염분이 밀도선이 벗어났잖아.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